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SOS 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여자가 딴 여자한테도 그렇게 친절해요? 라고 물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여자 소개받을 생각 있어요? 라고 갑자기 말한 적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들은 모두 호감 신호입니다. 특별함을 확인하려는 신호, 높은 가치로 인정한다는 신호, 그리고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이런 신호들을 완전히 놓쳤거든요. 어떤 여자가 저한테 오빠는 정말 모든 여자한테 다 잘해주네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대답이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놓칠까요? 오늘은 여자들이 보내는 숨겨진 호감 신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딴 여자한테도 그렇게 해요. 라는 말,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보통은 좀 당황스럽죠. 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말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회사 동료 여성과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 여성의 물컵에 물을 따라줬대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오빠는 딴 여자한테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분은 그때 당황해서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그때 그 여자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는 신호예요. 그 여성은 사실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 남성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여성이 그 남성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굳이 다른 여자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르죠. 이 사람이 나한테만 특별하게 해주는 건가? 아니면 모든 여자한테 다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해줄 수 있는 남성을 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남성의 자원이 분산되면 자신과 자신의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이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런 본능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남자가 나한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가? 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그 남성분한테 조언해 드린 건 이거였어요. 아니야, 너한테만 그래라고 자신 있게 말하라고요. 물론 이게 거짓말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에요. 우리가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더 세심하게 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하면 여성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런 확신은 그 여성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죠. 실제로 그 남성분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제 조언대로 대답했더니 그 여성이 정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둘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호를 제대로 읽는 것의 힘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너한테만 그렇지. 다른 여자들은 관심도 없어. 라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적당히 자신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게 중요해요. 너한테만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살짝 웃으면서 말하는 정도가 좋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 소개받을 생각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으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이 여자가 나한테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럼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실 이 말은 정반대의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는 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가 직장에서 정말 예쁘고 능력 있는 여성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성이 갑자기 오빠, 여자 소개받을 생각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멘붕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여자가 나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괜찮아요.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여성의 표정이 좀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야, 너 완전히 기회를 놓쳤다고 했어요. 그 여성은 사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여성이 남성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건 그 남성을 높은 가치의 남성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해 준다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여성들의 네트워크는 정말 중요해요. 여성들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상한 남자를 소개해 주지 않아요.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해야 소개해 주죠. 둘째로 이런 말을 하는 여성들은 종종 남성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해요. 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그 남성이 네, 좋아요. 예쁜 친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여성은 아, 이 남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여성은 누구지? 혹시 나일까?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셋째로 이런 말을 하는 여성들은 때로는 경쟁 심리를 유발하려고 해요. 다른 여성의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남성이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갖게 만들려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이걸 사회적 증명의 원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성이 여자 소개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 다른 여자들도 너에게 관심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조언해 준 건 이거였어요. 고마운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 사실 요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말하면서 그 여성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여성은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남성에게 더 관심을 갖게 돼요. 물론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암시하는 정도가 좋아요. 그 친구가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제 조언대로 했더니 그 여성이 정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둘도 연애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성의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에요.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나, 당신 좋아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이런 신호들을 놓치기 쉬운 거죠. 우리는 보통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면 연애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여성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성들은 정말로 친구로서 다른 여성을 소개해주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맥락을 읽는 거예요. 그 여성이 평소에 당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어떤 관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만약에 평소에 당신에게 관심을 보였던 여성이라면 여자 소개받을래? 라는 말은 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정말 친구로만 지내던 여성이라면 진짜로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너 꼭 그런 말을 해야 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말을 들으면 보통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마치 그 여성이 화가 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여성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어디가 살쪘다고 다이어트해. 충분히 예쁜데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여성이 너 꼭 그런 말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살짝 얼굴을 붉혔어요. 저는 그때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여성은 사실 제 칭찬을 받고 기뻐했던 거였어요. 다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부끄러워서 그런 식으로 반응한 거였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성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 앞에서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동형성이라고 부르죠. 자신의 진짜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이 있는데 그걸 들키고 싶지 않다면 오히려 그 남성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너 꼭 그런 말을 해야 돼? 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비판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라는 뜻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여성이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을 거예요. 굳이 반응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당신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런 말을 하는 여성들은 종종 당신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 남자가 내 이런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까? 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이런 말을 듣고 당황하거나 변명을 한다면 그 여성은 이 남자는 자신감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유롭게 웃으면서 왜 기분 좋아졌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 여성은 당신의 자신감과 여유로움에 더 매력을 느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 여성이 웃으면서 정말 못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성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당신 말이 좋아요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이 여성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도 맥락이 중요해요. 정말로 화가 나서 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의 표정이나 톤을 잘 봐야 해요. 만약에 정말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면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그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살짝 부끄러워하거나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이라면 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유머러스하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안, 앞으로 더 심하게 할게 라고 농담으로 말한다든지 왜 더 듣고 싶어?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여성도 긴장이 풀리면서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돼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호감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그 여성의 평소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만약에 평소에 당신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면 이런 말들도 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들한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당신한테만 자주 말을 건다든지 당신이 하는 말에 유독 반응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거죠. 둘째, 그 여성의 표정과 톤을 잘 봐야 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표정으로,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만약에 정말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면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그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장난스럽거나 부끄러워하는 표정이라면 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그 이후의 행동을 봐야 해요. 만약에 정말로 불쾌해서 한 말이라면 그 이후에 당신을 피하거나 대화를 끊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호감 신호였다면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당신과 더 가까워지려고 할 거예요. 넷째, 빈도를 봐야 해요. 한 번 정도는 우연일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성들은 관심이 없는 남성에게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거든요.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섯째, 다른 남자들과의 차이를 봐야 해요. 만약에 그 여성이 다른 남자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당신한테만 한다면 확실히 호감 신호예요. 여러분, 이런 팁들을 기억해 두시면 여성들의 신호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성이 호감 신호를 보내도 남성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기회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호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성들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 이미 당신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주저함은 매력을 떨어뜨려요. 여성들은 자신감 있는 남성에게 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는 이 여성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둘째, 유머를 활용해야 해요. 특히 너 꼭 그런 말을 해야 돼. 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유머로 대응하는 게 최고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변명을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유머로 대응하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 여성도 더 편안해져요. 예를 들어서 응, 꼭 해야 돼. 이게 내 매력이거든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한다든지 왜 더 듣고 싶어?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거죠. 셋째,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해요. 호감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여성들은 점진적으로 관계가 발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아요. 넷째, 진정성을 보여야 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대응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여성들이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정말로 그 여성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마음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표현하는 거죠. 다섯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해요. 어떤 때는 관심을 보이다가 어떤 때는 무관심하면 여성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한번 호감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했다면 일관성 있게 관심을 보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런 원칙들을 기억해 두시면 여성들의 호감 신호에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런 신호들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많은 남자들이 이런 신호들을 놓치고 나서 후회하거든요. 아, 그때 그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왜 그때 몰랐을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놓친 기회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과거에 이런 신호들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그 여성에게 다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 여성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다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성이 여전히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이 항상 연애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호감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그 여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관계는 언제든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런 신호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을 즐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신호들을 읽는 능력은 연습을 통해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관찰하고 경험하다 보면 점점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남성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신호들을 전혀 못 읽었는데 몇 개월 후에는 정말 잘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시기 바라요. 또한 이런 신호들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연애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거든요. 상대방의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관심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호감 신호를 보냈을 때 그냥 받기만 하지 말고 당신도 적절한 관심을 표현해야 해요. 너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 딴 여자한테도 그렇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너한테만 그래라고 대답하는 것도 하나의 신호 보내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여성도 아,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연애는 이런 식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말이죠. 한 사람이 한 발짝 다가가면 다른 사람도 한 발짝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읽고 보내는 능력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연애의 기본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여성들이 보내는 호감 신호는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간접적이고 미묘해서 놓치기 쉬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신호만 제대로 읽을 수 있어도 연애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딴 여자한테도 그렇게 해요. 는 특별함을 확인하려는 신호였고 여자 소개받을래? 는 높은 가치로 인정한다는 신호였고 너 꼭 그런 말을 해야 돼? 는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런 신호들을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유머를 활용하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진정성 있게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읽는 능력은 연습을 통해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연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신호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호들에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외모든 성격이든 능력이든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연애 성공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연애하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연애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